안녕하세요. 카프카 대규모 클러스터 운용 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프라팀의 시스템 엔지니어이자 전사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 중인 심현준입니다. 저희가 수년간 전사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이슈와 그에 대한 운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총 6가지의 절차로 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성 방법론, 운영 방안,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발표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에 이프카카오에서 카프카 산전수전 노하우라는 주제로 카프카 운영에 관련하여 발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최초의 카프카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나서 그리고 단일 업무 클러스터에서 공용 클러스터로 관리하게 되면서 안정화되어 관리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과 고민, 그리고 트러블 슈팅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 당시 대비 클러스터가 더욱 커지면서 발생한 이슈와 달라진 운영 방식과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카프카는 더욱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용 중이며 이프카카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신 데이터 흐름을 모아주는 실시간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카프카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니즈가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피포 개념이 아닌 오프셋 개념으로 데이터 재사용, 재처리 등에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카프카는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 다음, 멜론, 카카오맵, 카카오티 등 카카오 공동체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기고 규모가 늘어가면서 약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데이터량이 많아졌는데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카프카 클러스터들의 전체 메시지 수는 이별 약 1.5조의 메시지가 인입되고 있으며 초당 1800만 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총 들어오는 데이터량은 2.1PB, 나가는 양은 3.8PB로 4년 전에 비하여 메시지 수량은 6배, 데이터량은 10배 가까이 늘면서 다방면으로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즈가 점점 커지면서 카프카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부서가 늘어갔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구성 반복론과 모니터링, 운영 툴 및 정책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갱신 및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점점 거대해진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고민한 카프카 클러스터 구성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 내 카프카 공용 클러스터의 주키퍼와 카프카의 표준 환경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위에 삽 들고 있는 사람이 주키퍼고요. 아래가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주키퍼는 과반수 투표 기반으로 하여 카프카를 코디네이션 해준 시스템으로 홀수 규모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대까지 장애 허용이 가능한 안정성과 퍼포먼스가 담보된 5대로 구성하고 있고 주키퍼 공식 홈페이지의 지표를 보면 3대와 5대는 차이가 크지만 5대 이상부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경우에는 저희가 50대까지 묶어서 구성하고 있는데 대수가 너무 적게 되면 높은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 처리가 어렵고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서로 간의 부하와 장애 영향이 커지기에 수년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해당 구성을 표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포폴트라는 대처 장비를 한 대 추가로 마련하여 장애 처리 중입니다. 앞의 장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보자면 2018년 발표 때에는 카프카 0점대 버전 클러스터 환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는 카프카 2점대 버전 클러스터를 주력으로 하여 표준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변화하였고 앞서 설명한 브로커의 디스크나 메모리 측면의 구성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레이드가 아니게 되며 수량이 늘었고 메모리는 4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물리적인 디스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사타, 사스와 같은 스핀들 디스크를 로컬 디스크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드 1+0였는데 왜 론 레이드로 변경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카프카를 만든 개발자 제이크랩스가 대표로 있는 컴플런트사에서의 권고사항은 레이드 1+ 구성인데요. 트래픽이 크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수량이 초당 50만이 넘어가면서부터 레이드 컨트롤러 자체의 병목 현상과
디스크 한 대가 장이 난 후 리빌딩이 완료될 때까지 전체 디스크가 흔들리는 이슈를 경험하였기에 독립 구성하여 디스크 한 장을 빠르게 교체하고 카프카 내부적으로 리플리카에 의해 복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론레이드로 구성하였고 그 이후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레이드 1+0가 장애 처리 측면이나 일반적인 경우의 퍼포먼스에 유리한 권고사항이지만 권고사항이 모든 케이스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장에는 예제를 들면서 디스크 수량을 4개에서 12개로 추가된 배경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 간략하게 if카카오라는 이름의 카프카 클러스터가 브로커한 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디스크 2장과 파티션 1개, 리플리케이션 1로 하여 로그 디렉토리로 구성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안에 if, 카카오, 디벨로퍼 토픽이 있고 각각의 파티션 번호로 파티션 6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프카를 운영하다 보면 토픽 생성과 파티션 수령 조정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f 토픽의 트래픽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데이터 저장량이 4배가 늘었고요. 디벨로퍼 토픽의 파티션 수량이 더 많은 컨슈머의 처리가 필요하여 2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처음 구성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환경이 달라지고 변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증가분과 업무 확장을 고려하면 부하는 점점 커지게 되고 운영 시에 장애도 나면서 단일 디스크의 부하가 몰리게 되면 큰 이슈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를 여러 개로 분산하게 되면서 한 디스크에 꽉꽉 우겨넣었던 토픽들이 분산되어 분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증가한 디스크는 각각의 파티션에 대한 분배가 더욱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개의 디스크에서 좀 더 많거나 버스트한 트래픽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2개, 6개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의 이유로 4개에서 12개의 디스크로 병렬로 늘리게 되었더니 I/O 웨이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클러스터 처리량이 밀리거나 흔들리는 증상이 극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디스크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장애 시에 서버 한 대당 디스크의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고 디스크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일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서 CPU, 메모리 등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정답이란 것은 없고요.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다양한 케이스의 장애가 발생하곤 합니다. 평소에 하드웨어, OS,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95% 이상이 디스크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애들로 인하여 브로커 한 대만 영향을 받으면 다수의 클러스터와 렉 분산 및 리플리케이션에 의해 다중화되어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된 상황에서 추가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디스크 장애를 일일이 처리하는 것이 리소스를 너무 낭비하게 되었기에 카프카 디스크 매니저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디스크 교체 후 스크립트를 통해 데몬 상태 체크와 파일 시스템 구성 자동화 및 정상화 여부를 카톡으로 알려주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도 원인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 추가로 인하여 장애 처리의 상당 부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앞에서 카프카 운영 시 SATA, SAS와 같은 스핀들 디스크를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왜 SSD, NVMe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핀들 디스크를 쓰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프카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커널 바깥의 애플리케이션 버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커널단에서 제로 카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복사를 거치지 않고 커널단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네트워크 전송과 스로풋을 가집니다. 또한 카프카는 직접 플러시를 하기보다는 OS의 백그라운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며 커널에서 라이트 함수 위주로 직접 쓰기를 합니다. 따라서 디스크 플러시 관련 파라미터도 기본값이 널 또는 최대값입니다. 이것이 카프카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원활하게 전송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카프카는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시퀀셜 리드라이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카카오토픽의 1번 파티션에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세그먼트 단위로 묶어서 디폴트 1기가의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메시지 단위로 파편화되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큰 단위인
세그먼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디스크에 저장하기에 대다수의 경우에 시퀀셜하게 동작합니다. 보편적인 벤치마크의 경우 시퀀셜한 경우에는 SSD에 비하여 리드라이트 성능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값비싼 스토리지 없이 스핀들 위주의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모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흰 메모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킵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이와 다르게 흰 메모리에 크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프카는 앞에 설명했던 제로 카피와도 통하는 개념으로 흰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의 페이지 캐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며 메모리를 I/O에 최대한 사용하여 디스크 의존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메모리에 대하여 홈페이지에서도 최대 6기가 이하로 설정할 것과 카프카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32기가로 사용하던 메모리를 테스트 이후 128기가로 늘려서 구성하였더니 원활한 스루풋과 대용량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며 카프카 3.0대 실서비스 도입에 있어서는 256기가로 구성하여 테스트해 볼 계획입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에서는 카프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즉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카프카 관리 규모가 커지면서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카프카 클러스터, 토픽, 파티션과 컨슈머 그룹 등 논리적인 것들 정책 수립과 자동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도 클러스터 설치는 자동화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토픽을 생성해주고 파티션을 병용해주는 것에 대한 업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히스토리 관리가 어려워 이를 자동화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카프카 웹 API를 개발한 이후 사용자가 직접 토픽 신청이나 파티션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개발 서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생성 삭제에 수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CBT 운영 서버는 전사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용 클러스터이기에 트래픽이나 서비스 상황, 규칙 및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해 저희 TF 담당자들이 승인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권한에 따라 토픽 리스트 및 각종 파티션, 리플리카 등의 정보와 부서 정보 등을 알 수 있으며 카톡으로 알림도 받을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토픽의 담당자들을 쉽게 알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토픽 생성이 필요할 때 바로 생성이 가능하며 내가 사용하는 토픽의 리스트와 정보를 쉽게 갱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카프카의 승인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 서버에 토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카프카 봇을 통하여 신청 정보가 들어오고 각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토픽 신청 후 5분 이내로 승인합니다. 신청이 잘못된 경우에는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거절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유를 선택하여 거절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을 바로 인지하시고 다시 신청을 주신 이후에 승인하여 완료합니다. 해당 과정을 프로세스화하면서 디스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업무 부하가 상당수 감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카프카 구성 시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파라미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지만 여기서 모두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서도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기본값과 다르게 운영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왜 기본값과 다르게 운영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텐션인데요. 파티션 수량 관리만큼이나 카프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리텐션입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에 로그 리텐션 아워즈 값이 168, 즉 7일입니다. 지정한 리텐션 수치만큼 그대로 디스크에 남아있으며 이는 용량 관리 측면과 비용 일수와 직결되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장애 시에도 커진 데이터의 양만큼 복구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 환경에서는 클러스터 전반의 리텐션 기본값을 주말을 대비한 3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라미터를 토픽별로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메시지와 인입되는 데이터량이 매우 큰 토픽의 경우는 축소하여 1시간까지도 관리하기도 합니다. 모든 토픽의 리텐션을 무리하게 축소할 건 없지만 필요 대비 지나치게 긴 보관 기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언클린 리더 일렉션 이네이블인데 2018년에도 설명된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값인 펄스로 하게 되면 브로커들이 정전 등으로 모두 브로커가 다운되었을 때
가장 최근 메시지를 지닌 마지막 리더가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구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복구가 지연되는 케이스가 있고, 특히 디스크 장애 및 파일 시스템 장애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기다리게 되기에 저희는 브로커 내부의 소수의 메시지 유실을 감안하더라도 true로 하여 서비스가 영속성 있게 운영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흔히 겪게 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회사마다 서비스마다 다르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능 관련 파라미터와 그 외 것들입니다.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값이 굉장히 요구사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합니다. 럼 리플리카 패처스의 경우에는 기본값이 1로 최소다 보니까 저희는 4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고, 아래 두 개의 스레드 값도 둘 다 10 이상으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각자 맞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로듀싱 RC에 지정한 토픽이 없다면 토픽을 생성해 버리는 오토 크리에이트 토픽스 이네이블을 토픽 관리를 위하여 펄스로 하고 있으며, 디렉토리 관리를 지정하는 로그 DRG는 저장 공간으로 부적합한 TMP를 피해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변경할 만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파치 카프카 공식 홈페이지에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아직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버전이 올라가면서 성능 향상, 안정성, 버그 개선과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점대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버그가 많고 스파크, 스프링 등의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간단한 명령어도 모두 주키퍼 주소를 요구했는데요. 따라서 클러스터 보안에 취약해 이슈가 종종 생겼으며 장비도 노후화되었기에 약 7개월에 걸쳐서 1000개 이상의 토픽을 가진 0점대 클러스터를 정리하였고, 내년에는 1점대 클러스터의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많은 공용 클러스터를 운영하기에 별도 버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넘어가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단일 부서의 경우라면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리소스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내부적으로 몇 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 등의 이상 증상과 현 상황을 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카프카, 주키퍼에 대해서 매트릭, 로그, 통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트릭 모니터링은 클러스터 및 토픽 정보, 토픽 메시지 수량, 데이터 인아웃, 컨슈머 랭 및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메테우스에 저장하고 그래프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 모니터링은 카프카에서 발생하는 서버.점 로그를 파이빗으로 수집하여 라이 파일로 재처리, 그리고 과거한 것을 모두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해서 쉽고 오랫동안 로그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에러 레벨이면 카톡으로 즉시 메시지를 발생시켜 관리자들이 인지하게끔 합니다. 또한 통계 모니터링으로 각종 클러스터 정보 및 매트릭을 시간, 일, 월별로 재가공하여 ES에 적재합니다. 더 상세한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토픽, 클러스터 모니터링은 각각의 수치, 데이터 인아웃 등의 정보를 토픽, 브로커 관점에서 나눠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모니터링으로 클러스터에 이슈가 생기기 전에 추이를 보고 예측이 가능하며 이슈가 생긴 이후에도 추이를 보고 원인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 옵셋 모니터링은 사용자가 알기 편하게 버로우의 정보 기반으로 OK, 에러 형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추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시간, 일, 월별 통계를 축적하여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변화 추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방면으로 장애와 이슈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슈는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대비 및 임기응변도 중요한데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만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플리케이션과 인싱크 리플리카, 즉 ISR 관련 이야기입니다. 먼저 디폴트 리플리케이션 팩터와 민 인싱크 리플리카라는 브로커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에 따라서 리플리케이션 팩터와 ISR이 결정됩니다. 이하 해당 설정은 디폴트 RF와 민 ISR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각각 RF 설정과 ISR 설정이 2로 같을 때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평소에는 각 파티션의 RF가 2개로 유지되어 ISR 조건에 맞아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에러 장애가 나거나 디스크 복제가 밀리거나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ISR에서 브로커 3번의 파티션들이 빠지게 되면서 에크 1이라면 리더가 리플리카를 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크를 하기에 토픽이 동작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에크 5이라면 최소 ISR 수만큼 복제한 후에 에크를 줘야 하는데 ISR의 파티션이 1개뿐으로 if 0번 파티션 제외하고는 모두 1개 리플리카만 남아 ISR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디폴트 RF 설정을 3으로 바꿔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든 파티션이 ISR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브로커 한 대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미인 ISR의 필요 조건인 2를 맞추기 때문에 에크 5인 경우에도 파티션의 리더는 에크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을 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디폴트 RF와 미인 ISR의 기본값은 1이므로 브로커 초기 설정 시 변경이 필요합니다. 디폴트 RF와 미인 ISR은 다중화를 위해 최소 2 이상으로는 구성해야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디폴트 RF3, 미인 ISR 2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만약 용량 부족이나 부하 등의 이슈로 디폴트 RF를 3으로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에크5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미 RF가 2로 생성되어 버린 토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카프카 리어사인 파티션으로 리플리카를 늘릴 수 있으며 이미 RF가 2로 생성된 경우라도 3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로 일일이 파티션 번호와 리플리카를 브로커 번호와 매핑해야 되는 까다로움은 있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명령어로 유용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파티션 수량이 많을수록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Verify 옵션을 먼저 한번 돌리고 Execute 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리텐션 관련 이슈입니다. 1.0대 버전 클러스터에서 장비 장애 처리를 하는 와중에 파일 시스템이 특정 부분만 이상하게 높아서 확인해 보니 특정 토픽의 파일이 몇 개월째 삭제되지 않아 단일 파티션이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커진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해당 토픽에 리텐션 3일이 적용되어 있고 세그먼트 사이즈도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재시작해봐도 파티션을 늘려봐도 리텐션 MS 등 시간관리 옵션 값을 병행해봐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물론 파일 시스템의 여유는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계속 둘 수는 없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와중에 두 개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리텐션 MS가 아닌 리텐션 바이트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개 파티션의 크기가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간헐적으로 시간 단위 리텐션이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3일 동안 축적되는 파티션 사이즈를 산정하여 약간 여유있게 값을 변경하면 동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토픽에 간단히 테스트 후에 적용해 보았고 잠시 후 해당 사이즈에 맞게 용량이 줄어들면서 수분 후에 부가적으로 시간 단위 리텐션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프카 델레트 리코드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파티션마다 로그 파일을 보고 일자를 계산하여 파티션마다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파티션이 개수가 적으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수십 개 등으로 되면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리텐션 바이트스를 권장드리나 디테일하게 조작을 원하시면 리플리카를 늘리기 위한 제이슨 파일 생성과 같이 유사하게 만들고 각각의 파티션마다 적합한 오프셋을 일자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카프카 운영 후기에 대해 말씀드렸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서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주키퍼 없는 카프카 크래프트 모드인데요. 지금까지는 카프카 구성 시에는 반드시 주키퍼가 있어야 했는데 구성이 분리됨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호환성, 메타데이터 적재 문제 등이 있어 꾸준히 주키퍼를 제거하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크래프트 모드는 주키퍼 없이 카프카 자체적인 코디네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주키퍼가 컬럼 방식이라 불리는 과반수 투표 방식으로 홀수 개의 노드가 필요했었는데 이를 카프카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고 컨트롤러가 브로커 중 한 대가 랜덤으로 뽑히는 방식에서 브로커, 컨트롤러에 대해서 각각 또는 두 개 모두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등 코디네이션 성능이 수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2.8 버전부터 얼리 액세스로 제공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설치 및 테스트는 진행해 보았으나 현재까지는 베타 버전이라
실제 운영 클러스터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덕션 레디로 표시된 3.3 버전부터 개발 클러스터로 사내에 제공할 예정이며 3.4 버전서부터 운영 서버를 제공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의 카프카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 후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인프라팀 여러분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파트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이 카프카를 운영하고 힘써주시는 메시지큐 TF 여러분과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카프카 기술 유닛부터 같이 카프카를 운영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